다음으론 조금 민감한 질문도 있었어요. 꼭 토큰을 추가 발행해야 됐냐? 그리고 그냥 외부 투자 받으면 되지. 왜 굳이 토큰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야? 혹시 외부 투자자들이 아무도 스택스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문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큰 가격은 하루에도 매일 10%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태계 성장에서 10%나 20%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십, 수백 %의 더 많은 업사이드를 갖기 위해서 1년에 2, 3%를 추가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특히 모든 전문 투자자들, 그러니까 VC나 대규모 투자자들은 네, 물론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는 우리가 매우 많은 전문 기관 투자자들과 가졌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량의 스택스를 보유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잃을까 걱정하는 주체들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SIP031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 SIP031은 아무래도 토큰의 총 발행량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많은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스택스 한국 커뮤니티는 스택스 아시아재단의 카일이나 무니브 알리, 그리고 히로의 사장인 알렉스 밀러, 스택스 재단의 전무이사인 미셸 쿠에바스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번 SIP031이 꼭 필요한 이유와 또 커뮤니티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AMA가 개최되었는데 내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IP의 제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스택스는 매우 길고 매우 오래되었으며 매우 신뢰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많은 새로운 생태계와 경쟁하기에 가장 최적의 설정이나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특히 빌더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위 10위권 생태계가 되어 비트코인 경제 이코시스템, 비트코인 디파이의 단일 본거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한 가지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와 핵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역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핵심 제품 개발과 특히 마케팅 및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명확한 자원 및 책임이 있는 조직에서 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택스 이코시스템은 여러 다른 조직들로 능력치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조직들은 규제상의 제약이 많아서, 그러니까 SE 승인 아래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 최상의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코인과 같은 것을 활용하거나 생태계의 핵심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스택스는 약 8천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 금액을 8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이 정도 금액은 이더리움 재단, 솔라나 재단, 수이, 에토스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놀랍도록 효율적인 프로젝트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프로젝트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고 정말 커지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SIP 제안의 배경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린 앞으로 생태계 10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마케팅 자원이 필요한데 현재 자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생태계 10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명확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스택스는 주로 기술에만 초점을 맞췄던 프로젝트에서 실행과 견인의 중요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팀과 빌더 그리고 SIP 작성자들이 성장 자본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히 스택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디파이로서 임무를 확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디파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은 수이나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이 보여주듯 많은 운전 자본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드맵 공개와 SIP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빌더들이 우리가 스택스를 생태계에서 상위 10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기술 및 성장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원을 위해서는 이번 SIP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카일이 이 SIP가 통과되면 앞으로 마케팅 노력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 미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스택스는
실제로 SEC의 승인 아래 토큰 오퍼링을 진행한 현존하는 유일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EC의 승인을 받아서 토큰 오퍼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은 다양한 기여자들이 다른 생태계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막게 했습니다. 특히 마케팅과 토큰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을 할 때, 거래소와 연관되는 활동을 할 때 자원을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SIP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탄생한다면 그 조직은 그러한 제약 없이 마케팅을 위한 올바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태계에서 처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스택스의 CMO, 마케팅 담당자를 요청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지만 기존 조직 하에서는 어떠한 조직도 CMO를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조직 체제 아래서는 SEC의 규제 때문에 어떠한 것도 활용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투자 규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택스는 역사상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동시에 그렇게 작은 자본 가운데서도 제품의 시장 적합성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SBTC 업그레이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와 같은 견고한 기술들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행을 추진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행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디파이 부트스트랩도 하고 사용자 인센티브도 조달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SIP가 통과된다면 사용자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택스 디파이에 자본을 예치하면 일들을 준다던가 스택스 토큰을 공짜로 준다던가 스택스 토큰을 그 보상으로 준다던가 하는 예시들을 볼 수 있겠죠. 외에도 글로벌 스택스 브랜드 전략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문입은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어요. 우리는 위에서 말한 대로 규제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 아래 어떠한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입도 이번 제안이 정말 설득력 있고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자원이 뒷받침하게 된다면 스택스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SIP는 그냥 돈 찍어내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는데 이번 SIP를 통해 발행되는 자산의 약 78%가 빌더와 빌더 인센티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배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택스 디파이 생태계 빌더들은 다른 생태계의 프로토콜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다른 생태계에서는 유동성부터 사용자 인센티브를 위한 자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나 다른 곳에 토큰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장을 위한 더 넓은 브랜드를 지원하는 마케팅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택스 생태계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가장 반대 케이스가 수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SIP를 통해 자원이 확보된다면 우리는 스택스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빌더들의 마케팅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택스 DF 토큰들 상장도 지원하고 스택스 DF들의 유동성 공급도 해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스택스 생태계에 더 많은 빌더들이 들어오고 TG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거래소도 뭐 지원한다고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그러한 지원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또한 문이브는 자본 효율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스택스가 CMO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기존에는 생태계 내에 거의 막 10개에 달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누구와 소통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택스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안 나가면 이걸 엑스버스에 물어봐야 되는지 비트코인 레이어 2랩스에 물어봐야 되는지 스택스 재단에 물어봐야 되는지 그 디앱에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소통 채널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비효율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SIP 도입을 통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은 CMO를 갖게 될 거고 이 CMO는 명확한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분산된 실무 그룹이 다양한 점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단일 팀이 모니터링하는 전용 채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SIP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요청해왔던 많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론 조금 민감한 질문도 있었어요. 꼭 토큰을 추가 발행해야 됐냐? 그리고 그냥 외부 투자 받으면 되지 왜 굳이 토큰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야? 혹시 외부 투자자들이 아무도 스택스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문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SEC 승인 때문에 스택스는 대규모 트레저리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SEC 제약으로 인해 스택스는 트레저리 규모를 특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큰 트레저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 6년 동안 스택스 생태계는 외부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팀 드레이퍼 엄청 유명한 투자자도, USB도 엄청 유명하고, 무니브의 회사인 트러스트머신도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생태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 VC 자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외부 투자는 새로운 자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러스트머신은 투자받은 돈으로 스택스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수천만 달러의 스택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투자받은 돈을 스택스를 샀는데 사용은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외부 투자금의 제1목적은 생태계가 아닌 그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통해 스택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투자로 발행한 스택스를 디파이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뿌린다던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브릿지를 외부 자본으로 뚫어준다던가 이런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부 투자자들은 자기들의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각자 재단을 갖고 있고 이 자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파이 일들을 뿌린다거나 거래소 상장을 돕는다던가 마케팅 팀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외부 자본은 그 의무가 첫 번째로 투자자들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트레저리와 사적 자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금을 가지고 이것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10개의 다른 프로젝트들에 무료로 너네 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저리, 즉 기부금이 필요하며 이 자본을 통해서 모두가 생각해왔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진행됐죠. 왜 하필 지금이야? 나카모토하고 SBTC하고 토큰 가격 올라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추가 발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문입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 점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구축하는 것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하고 SBTC를 만드는 것은 0에서 1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1에서 N으로 가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택스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스택스는 마침내 5,000 SBTC를 입금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우리가 개발한 SBTC와 나카모토의 시장 적합성이 인증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만약에 스택스가 일반적인 회사라면 뭘 할 것인가? 외부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유치하고 이 자본을 마케팅도 하고 새로운 유저들을 끌어모으는데 자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은 성장의 반영입니다. 스택스 생태계가 많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스택스 생태계에서 많은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 자본이 들어오면 스택스도 실제로 더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토시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토시 업그레이드는 기관들이 굳이 남들이랑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을 SBTC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하면서 SBTC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저쨌건 사람들은 현재는 가격을 보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노고, 성장하는 지표, 흥미로운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SIP는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빌더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잠금 해제하고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해제하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반사적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프로젝트가 잘 되면 모두가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 모드로 전환하고 마케팅을 하고 거래 및 통합을 하고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이번 SIP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큰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은 극도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가 그래 스택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공급량을 건드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토큰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나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야, 이 프로젝트 어차피 토큰 공급량 한번 건드렸으니까 앞으로 3번, 4번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문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창립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스택스를 봐왔습니다. 약간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스택스의 토큰 공급량은 역사상 최소 4번 의미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는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택스가 고정된 코인수를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같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스택스의 전신인 블록스택이 시작되었을 때 토큰 공급량은 50억 개였습니다. 지금은 18억 개로 줄었는데 원래는 50억 개나 됐습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는 지금보다 훨씬 작기는 했지만 현재 공급량 계획이 너무 정확하지 않고 채굴자들한테 너무 많은 보상을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토큰의 총 발행량은 실제 최초 50억 개에서 20억 개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하지만 커뮤니티 의견 수렴을 거쳐 토큰 공급량의 60%를 줄이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변경 안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때도 생태계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온체인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생태계가 우려했던 점, 앞으로 성장해야 될 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제시되어 왔던 의견이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택스는 실제로 탈중앙화를 유지하고 온체인 투표를 통해 성장을 위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적인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스택스가 어떤 이유로든 고정 공급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에 알렉스는 몇 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더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이것은 결코 서둘러서 이뤄진 결정이 아니고 외부 경제보고서를 의뢰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검토,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까지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커뮤니티원들이 대규모 투자자들로부터 이번 변경이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제안을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트레저리는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파일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급량을 늘리는 선택 외에 다른 옵션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전에 모금한 돈은 이제까지 얼마나 사용됐나요? 잘 썼나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스택스는 SEC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트레저리를 많은 기관들에 분산해야만 했습니다. 히로도 좀 갖고 있고 스택스 재단도 좀 갖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대학교에도 이를 나눠줘야 했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들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을 마련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하나면 회계팀도 1명, 인사팀도 1명, 외부 감사도 한 팀에만 맡기면 되는데, 조직이 6개, 7개다 보니까 회계 감사도 7번, 인사팀도 7명, 외부 감사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다 따로 받아야 했고, 이런 점들이 필연적으로 비합리성을 야기했고, 또 한 조직이 큰 돈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트레저리는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고, 이 구조가 개선되면 더 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 돈 필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게 현재 스택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희석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량은 늘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희석을 상쇄할 만한 스택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새롭게 돈을 발행하고 이 자본을 운영하면 스택스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스택스 토큰에는 그 가치가 반영될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태계의 성장보다 스택스 토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문입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가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먼저 숫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큰의 총 공급량이 바뀐다는 게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배출량은 연 3.52%에서 5.75%로 바뀝니다. 크게 보면 연간 약 2-3%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연
1년에 2, 3%더 발행하는데 토큰 가격은 하루에도 매일 10%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태계 성장에서 10%나 20%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십, 수백 %의 더 많은 업사이드를 갖기 위해서 1년에 2, 3%를 추가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특히 모든 전문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VC나 대규모 투자자들은 네, 물론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는 우리가 매우 많은 전문 기관 투자자들과 가졌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량의 스택스를 보유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잃을까 걱정하는 주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VC들도 이러한 제안에 기꺼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문입이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준 점은 좋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연에 2%에서 3% 느는 게 스택스 생태계 규모를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작은 돈은 또 아니기도 하고, 어쨌든 전문 투자자들은 물량도 많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를 볼 수 있지만 커뮤니티 여러분들 중 모두가 그렇게 장기적인 뷰로 스택스를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단기 투자자들도 스택스의 소중한 홀더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추가 발행량을 급격히 늘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순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추가 발행 전에 먼저 지금 갖고 있는 2,500만 스택스를 사용해서 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추가 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택스 가격이 너무 오르면 향후에 뭐 소각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하는 아이디어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알렉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은 시도로 토크노믹스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만 할게요 하고 6개월 뒤에 생각해보니까 3%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또 1년 뒤에 3%로 부족합니다 7% 할게요 라는 식으로 프로포저를 너무 자주 올리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뿐만 아니라 초기 2,500만 스택스로만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이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들을 하거나 거래소에 상장을 지원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거 생각해보니까 토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의 SIP가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만약 토큰 가격이 매우 잘 오르고 그 정도 규모의 토큰이 필요하지 않다면 커뮤니티가 다시 SIP를 시작하여 소각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안에 스택스 생태계가 상위 10위권에 들어가고 트레저리가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자본도 잘 분산되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소각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바이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도 열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SIP에 명시된 계획에 따르면 첫 1년 동안은 우리가 추가 발행한 토큰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토큰들은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긴 락업 기간과 함께 판매될 것이며 이를 매우 책임감 있게 관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스택스들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계획과 한도, 알고리즘 등이 명시되어서 판매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사실 불만사항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들이 뭔가 제품도 시원치 않은 것 같고 TG는 1년이 넘게 늘어지고 있고, 또 나카모토는 뭐 4월에 된다고 했다가 9월에 된다고 했다가 또 3주 밀렸다가 이렇게 맨날 일정이 바뀌고 이러면서 커뮤니티의 민심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코어 기여자분들은 이런 커뮤니티의 걱정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어 기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미첼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매우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서 조직이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자본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개발 일정이 딜레이 된다던가 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TG 언제 하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가로막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유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른 생태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재단이나 생태계 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유동성 공급이나 TG 지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크립토 씬에서 통용되는 문법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수의 생태계는 거래소 상장도 좀 지원해주고 디앱들이 신규 런칭했을 때 수의도 팍팍 지원해주면서 많은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에어드랍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오고, 실제로 빌더들도 수위에서 개발하면 이런 거 지원해주니까 다른 데서 안 하고 수위에서 개발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택스의 상황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VC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스택스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VC가 수위 디앱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야, 왜 우리가 너네 디앱에 투자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수위 디앱 빌더는 저희는 수위에서 엄청 밀어줍니다. 수위에서 유동성도 얼마 대주기로 했고요. 인센티브도 유저들한테 많이 뿌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저희한테 투자해주시면 그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빌더들이 당당하게 VC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스택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사실 트레저리가 많이 없어서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개발비에만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유저들한테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투자해주시는 돈 중에 일부는 그냥 유저들한테 뿌린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피칭을 들으면 제가 VC여도 이 생태계 디앱들에 그다지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SIP를 통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또 유저들을 위한 디파이 일드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스택스 기반 디앱들도 훨씬 더 투자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과 자본이 주로 빌더들을 지원되는 데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단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문입이 몇 마디 덧붙였는데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제안의 많은 부분이 말 그대로 빌더들로부터 직접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커뮤니티가 이야기하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앱들도 유동성이 적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TG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상장피를 요구한다던가 TG 하기 전에 최소한 얼마만큼의 거래량 유동성은 확보하고 오세요 라고 제안했을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현재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더들도 사실 TG를 해야 지네도 돈을 벌 텐데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TG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더들도 커뮤니티들과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1등급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고 1티어 브릿지를 원하고 초기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제안을 통해 이러한 이벤트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5년 뒤에 스택스 생태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첼은 스택스는 기본적으로 SBTC를 통해서 비트코인 경제 이코시스템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SIP는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준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로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곳에 스택스가 있도록 하는 것이 5년 뒤의 목표입니다 라고 했고요. 문입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에 베팅하고 비트코인 위에 구축한 최초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빌더들과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피드백은 스택스가 마케팅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장에 더 투자하고 자본시장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디파이를 위한 최고의 장소, 비트코인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최고의 프로젝트가 스택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답변을 남겼고요. 카일은 스택스가 비트코인을 레이어 또는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비트코인의 본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중동,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나 대규모 투자자들이 스택스로 비트코인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매우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AMA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거의 녹화를 40분 가까이 하면서 이번 제안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답변을 보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커뮤니티 AMA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반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총 공급량을 늘리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초점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스택스 생태계에 유저 부트스트랩을 위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100% 공감했기 때문에 약간 찬성?
반대하는 마음이 한 50, 60 정도 있지만 그래도 투표는 찬성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 AMA를 통해서 단순히 스택스를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어 기여자들도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 SIP를 실행하는구나,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들, 전문 VC들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번 제안을 내놨구나 라는 점에 좀 안심이 되고 나서는 저는 찬성에 투표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총 공급량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것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총 공급량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스택스가 그래도 나름 VC 투자를 받은 클린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갖고 있는 밸류가 엄청 컸는데 이번 발행량을 조절한 사태를 통해서 이거는 스택스를 그 아래 프로젝트랑 동급으로 만든 거다 라는 커뮤니티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또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제안서를 한번 잘 곰곰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스택스 생태계에 투자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서 투자 판단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빠이.